12번에는 이제 조합원 자격과 재개발 사업이 분양 대상자. 지금부터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조합원이고 사업의 분양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 될 건가 지금부터 찾아 나가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12강 같은 경우는 보면 247쪽에서 251쪽에 있는 내용이죠. 247쪽을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책에서. 여기 있네. 바로 있네요. 이렇게 조합원 자격이라는 거는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약자예요. 약칭. 그래서 본인이 이제 도시정비법 약칭이 아니라 법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가로 열고 약칭 도시정비법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정비법이라는데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약자다.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원의 자격 등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어떻게 적인지 구조에 1.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해서 한 명으로 조합으로 본다. 이게 공동 분양권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여러 명이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한 때, 공동적이죠. 그리고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이 19세 미만의 직계 비속을 한 세대로 보며 한 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는 이혼 및 19세 이상의 자녀를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는 거죠. 또 3호에는 어떤 경우이냐?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한 명이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니까 이번 재개발 지역 같은 데서는요. 재개발 지역 같은 데서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조합 설립인가 이전에 하나의 재개발 구역 내에서 그 주택을 3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조합 설립인가 되기 전에 팔면 3개의 분양권이 나오는 거예요. 각각 독립세대한테 팔면. 본인이 하나 가지고 있고 2개 팔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 판 것 그 각자 하나하나 3개가 나와. 근데 내가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팔면 3개 다 합쳐서 이제 하나의 공동 분양권이에요. 내가 하나 가지고 있고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 팔았다면 A, B, 내가 공동 분양권자가 되고 하나. 돈이 넘치니까 어떻게 해서요? 청산금을 받겠죠? 공동.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말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재개발 구역 내에서 물건을 살 때 그 조합원이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샀다면 이제 그 분양권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게 2개를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 하나 사면 공동 분양권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이게 조합원이 지위에 승계되냐 안 되냐 이건 또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조합원이 설립인가 이후에 그 조합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종전 조합원이 조합원이 몇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밖에 없었냐, 2개 이상 가지고 있었느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때는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그 돋보기를 갖고 확실하게 확인하고 해라. 이런 걸 중개를 했다 할 때는 중개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죠. 주택법 제63조 1항에 따른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 따른 관리처분계약 인가 후, 그러니까 그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 설립인가 이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고 재개발 사업에서는
재개발 사업에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해당 정비사업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위 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지 않는다. 이런 경우 보면 재건축에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샀다든가 재개발에서 관리처분계획 이해할 때는 이제 분양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현금 청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저거 남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좀 전에 얘기했죠. 근무상 세대원이 근무상 또는 생업상 사정으로 질병치료 또는 취약, 결혼 등으로 인해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팔을 때에는 이런 거는 승계가 돼요. 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또는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로 체류하려는 경우, 또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분양권이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과거에는 이거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경매나 공매로 해도 이제 그 승계가 안 됐을 때 당시에도 요 1항이나 이런 2항 이런 상황들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라도 연립이나 하설이 재건축될 때 이런 거를 경매나 공매 나오면 못 샀어요. 근데 여기서 경매나 공매 승계되는 거는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했을 때, 근저당권에, 그리고 국가기관이 공매를 신청할 때, 즉 압류재산 공매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신탁공매라든가 수탁공매라든가 구기자산 공매라든가 고정자산 공매라든가 유입자산 이런 것은 인정이 안 돼요. 다 뭐 일반 매매자는 당연히 안 되고. 이렇게 이제 보면, 이번에는 이제 보면 이번에는 이제 보면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 등 이 부분까지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여기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 제 36조 여기에 보면 보통 재개발 사업은 도정법하고 이 서울시 조례하고 좀 다른 경우가 좀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서울시 조례가 우선하죠. 그래서 이런 게 보면은 여기 보면 대통령령 제63조 제1항 3호에 따라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이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을 현재 다음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종전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이 사람은 당연히 분양 대상자가 되죠. 또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던 종전 토지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런 경우, 재개발에서 이 재건축에서는요, 토지와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지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 소유 있으면은 현금 청산 대상자예요. 지금은 재개발에서는 이렇게 재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에서는 분양 대상자를 선택하는 거 아주 간단해요. 토지와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현금 청산되잖아. 그러니까 도로를 낙찰받았다. 그러면 현금 청산 대상이에요. 그러나 재개발에서는 좀 복잡하죠. 재개발에서는 이렇게 토지가 90제곱미터이면 분양 대상자가 된다. 분양 시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의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이 된다.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분양 시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에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과액으로 합산한 가격으로 한다.
사업 시행 방식 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 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또 이런 문제 있고, 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 신청을 한 명으로 본다. 이제 이렇게. 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권리 산정 기준일 후에 다세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이제 이 다가구주택을 갖다가,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한 사람 소유였죠. 이거를 이제 분할 다세대로 해서 쪼개기 했어요. 세대를. 그렇다고 하더라도 권리 산정 기준을 이전에 쪼갰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각각 분양권자가 되죠. 그러면 권리 산정 기준 이후에 쪼갰다 하면 하나의 분양권만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또 법 39조에 보면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가 한 세대에 속하는 경우, 한 세대에 하나의 분양권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세대가 여러 명이면 한 세대가 여러 개의 분양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의 분양권을 주게 되고, 이 분양 권리가액이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현금 청산금을 받게 된다. 청산금을 받게 된다. 1주택 또는 1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 산정 기준 이전에 공동 소유로 토지 지분이 제1항 2호 또는 권리가액 제1항 3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말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보면 1필지 토지를 권리 산정 기준을 이후에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하나의 대지 범위 내에 동일 소유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이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 산정 기준을 이전부터 분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분리한 경우로 9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러지 않는다. 권리 산정 기준 이후에 나대지 상태에 대해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주택 또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로 증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물건을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 산정 기준 이전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러면 각각 분양권이 나와요. 그리고 토지가 90제곱미터 이상이면. 근데 90제곱미터 미만이나 3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그러한 경우는 이제 보면 서울시 구조례에서는 분양 대상자가 됐다가 신조례에서는 2010년 7월 15일 날 이 개정이 되고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는데, 그때부터는 90제곱미터 미만은 현금 청산이에요. 그러나 사업 시행이 구조례에서 사업 시행인가 받은 경우는 90제곱미터 30제곱 이상이면 분양 대상자,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분양 대상자가 되죠. 그렇지만 지금은 90제곱 미만이면 현금 청산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거는 신조례에 적용을 받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조례냐 신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 모르겠으면 권리 산정 기준이 용어가 있으면 신조례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 이전에 구청 시군구청에다가 이것이 이제 구조례 적용을 받는지 신조례 물어보기만 하면 담당자가 다 이야기해 주겠죠. 이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 구조례 적용을 받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 신조례. 그럴 때는 신조례에서는 2010년 7월 15일에 개정된 그러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한 이런 경우는 2010년 7월 16일 이후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그때는 권리 산정 기준을 갖고만 기재해요. 그러나 구조례에서는 어떻게 해요? 2003년 12월 30일을 기준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전에 쪼개기 된 거라면 분양권이 나오지만 그 이후에 쪼갰던 분양권, 그러다가 사업이 신조례 적용받는 거는 권리 산정 기준이기 때문에, 권리 산정 기준은 사업 시행 인가 또는 그 이전이라도 시도지사가 투기를 우려해서 미리 권리 산정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부분들, 그런 내용들은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책을 갖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나오죠.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다음 13강에서 우리가 분양 대상자 아니냐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갖고 법조문을 갖고 하나씩 보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제1항 2호에서 종전 토지 총면적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 이후에 그 토지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 등기될 때에는 하나의 분양 대상이다. 그러나 권리산정 기준 이전에 분리됐다면 각각 분양되고 그것이 9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각각 분양 대상이 된다. 이 법조항은 또 뒤집어 봐야 돼요. 이번에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 기준 이후에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는 두 사람이 공동분양권자가 된다. 그러나 반대로 해석하면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분리됐다 그러면 각각 분양권자가 되는데 다만 토지는 9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신조례에서는. 하나의 필지의 권리산정 기준을 위해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물 취득하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제1항에서 사망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 방식 전환의 경우에는 환지 면적의 크기, 공동 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 대상자로 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또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분양 대상자 이거는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39.7조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이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 계획 기준을 현재 다음 어느 해당돼야 된다. 그러나 이게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이제 없어졌죠. 그러나 기존에 이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부칙 위에 보면 이런 게 부칙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201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이게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0년 7월 16일부터 그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된 지역은 종전 기준에 이럴 때에는 종전에 권리산정으로 기준한 게 아니라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그 분할됐다면 각각 분양권자가 나오는 거고 이후에 분할됐다면 하나의 분양권이 나오는 공동 분양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 잘 모를 때에는 지자체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더 좋다. 잘 모를 때에는 머리로 하지 말고 발품을 파는 거죠. 현장 가서 꼭 확인하시면 된다.